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변화들이 우리 삶, 즉 다시 말해서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4차 산업혁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그 발명품으로는 첫 번째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꼽은 발명품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꼽았습니다. 인터넷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1946년도 이쯤에 만들어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그 개발을 시작해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완성이 되는데요. 처음에 컴퓨터는요, 아주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됐던 게 이제 군사 분야에서 사용됐다가 이제 산업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우리의 큰 변화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제 개인이 이 컴퓨터를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적인 발명품을 하나 꼽자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PC를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뽑으라면 이제 스마트폰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교환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메일이죠. 저도 이제 많은 자료들 같은 것을 요청하거나 할 때 요즘에는 이제 우편 사용하지 않습니다. 팩스 안 보내죠.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일로 받고 메일로 주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 대표적인 발명품 하나를 뽑으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DNA 테스팅도 있네요. 그렇죠? DNA 유전자 지도, 그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다 해독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들의 신약 개발을 하거나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유전자 지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MR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CPU입니다.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CPU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구성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되죠. 과거에는요, 아주 작은 컴퓨터 하나도 여기나 뭐 1940년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컴퓨터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죄송합니다. 운동장이라기보다도 체육관만큼 큰 공간에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소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영향들도 중요한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하나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광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선 대신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광섬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속도도 빠르지만 데이터를 전달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 그렇죠? 그 다음에 잡음이라고 합니다. 잡음 같은 게 있고 또는 저항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륙과 대륙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해저 케이블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피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봤던 지금 9개잖아요. 9개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와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사실은 컴퓨터처럼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발명품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컴퓨터의 변화들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빠르게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컴퓨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대부분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도 어떻게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제어를 하는 부분, 자동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터가 얼마만큼 우리의 세상을 바뀌는데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한 경기인데요. 지금부터 한 4년 됐죠. 2016년 3월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있었던 경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바둑 경기입니다. 바둑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고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 누구랑 경기라는 거냐면 인간하고 프로 기사예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기사하고 이세돌이라는 기사하고 알파고라는 프로그램과 경기를 해서 누가 이기냐면 알파고가 4대 1로 이깁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가 그래도 일반 기사가 아니라 이제 월드 클래스의 프로 기사거든요. 하고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적 놀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컴퓨터는 어떻죠? 보통 같은 경우는 계산은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지적 활동을 컴퓨터와 경쟁해서 컴퓨터가 인간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밌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일단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언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946년입니다. 2차 대전 때 한참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됐던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를 쏘잖아요. 포를 쏘면 어디에 떨어질 건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상, 즉 다시 말해서 바람의 세기, 방향 이런 거에 의해서 탄도, 포탄의 탄도의 궤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이걸 계산했냐면 인간이 했었어요. 매우 빠른 수치 계산들을 이제 인간이 했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애니악이 나온 다음에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이 나온부터는 이런 계산들 아주 이제 이런 수치 계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잘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이 원래 계산 잘했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가 다 잘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게 쭉 흘러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이 해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컴퓨터가 아니고요. 약 212개의 컴퓨터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개 이상의 컴퓨터들을 연결해 놓은 사실은 병렬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과 같은 시스템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싸운 거야, 이세돌이.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간과 실제적으로 컴퓨터와의 어떤 중요한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국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재밌는 이벤트이지만 아마도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사람이 매우 잘했던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영역이 결국은 이 컴퓨터 시스템, 인공지능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많은 부분들 대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잠깐 볼까요? 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요거를 꼽을 수 있어요. 잠깐 지울게요. 자, 바로 전에 봤던 것처럼 이세돌과 대국을 했던 알파고는 사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실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 가지고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파고에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학습.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러한 결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사진을 딱 주면 사진을 딱 제공하면 사진을 가지고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가 사진을 보고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바로 전에 보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페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미지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진 찍은 다음에 이거 인터넷에 올리죠. 그러면 이러한 사진들을 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미지를 분류해 가지고 컴퓨터를 학습합니다. 그러면 점점 이미지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도록 학습이 필요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주면 줄수록 얘가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미지 넷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진을 주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분류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 중에 기술 중에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인공지능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데이터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사용되어진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로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봤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형태의 주제를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거니까 그 전에 어떤 게요?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6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형태의 산업혁명이 있는가, 산업의 변화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영국에서 이루어졌어요.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에너지 혁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많은 노동은 사람이 했었잖아요. 사람의 힘에 의존했었는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끌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얻었는데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증기기관.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동화합니다. 기계화, 여기서는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 기계화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기차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이동하거나 사람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화. 그렇죠? 자, 그러면 1차 산업이 끝난 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 에너지 혁명이에요. 그래서 증기기관에서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렇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죠. 미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을 동안에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뭐 자동차도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드 자동차, 어셈블리 라인입니다. 생산 자동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바로 뭐냐면 생산 환경, 생산 현장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동화 기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인화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전자 그리고 정보 기술이 사용되어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전자 및 정보 기술이 사용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3차 산업혁명부터 사실은 단순 반복 작업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중요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지만 3.5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것으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서 기계가 지능을 갖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렇죠? AI라고 하죠. 통해서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기계가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얘는 뭔가 지능을 갖기 위해서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능을 갖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생산,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주변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떤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하나의 기술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결합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결합의 결과로서 사실은 어떤 거죠? 이 변화가 단지 생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와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들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깊이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의 일상에 대한 변화도 동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그 밑에 사진 한 장 올려놨는데요. 이게 뭘까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왓슨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 즉 다시 말해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그 검사 자료들을 이제 보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진 이런 것들이 좀 있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진단, 진료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료를 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죠? 여기 나 있는 것처럼 많은 직업에 대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무나 관리와 같은 단순 업무들, 그 다음에 단순 제조, 건설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 예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법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설비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서도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것들 아마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도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거죠? 비즈니스나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은 뭐예요? 인공지능이 도입될 거고요. 그리고 경영 관리 이거 사실은 경영 관리를 컴퓨터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쪽은 아마도 사실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컴퓨터와 수학 분야의 일자리들이 매우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련된 직업들이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과학, 트레이닝 쪽에서도 직업들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전 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그리고 깊게 아마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변화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준비한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들 그리고 기계화, 즉 무인화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력들이 사실은 로봇이나 컴퓨터로 대체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미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10년 후,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발표하신 내용이니까 10년 후에 아마도 새로운 직업들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그 변화, 만들어질 일자리들을 하나 꼽자라고 하면 제 생각엔 요거인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 뭐냐면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형태의 직업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직업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컴퓨터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 그렇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도구들이 아까 좀 보셨죠?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없다, 이의 노력이 없다면 아마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설계하는 작업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만드는 혁신은 인간의 창의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컴퓨터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미래라기보다도 조만간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옆에 있죠? 누가 옆에 있나요? 여기 나 있죠. 자, 로봇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협동 로봇. 협동 로봇과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사람의 일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 예상되는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지금 그 시각에 장애가 계신 분이에요. 시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여기 음성인식으로 지금 길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을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가능할까요? 시각장애인 분한테 음성으로 지금 자기가 지금 음식을 고르는 데 있잖아요. 과자 고르는 데 있어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초콜릿보다는 사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추천해 주는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공지능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아까 바로 전에 보셨던 겁니다. 자, 지금 닉이라는 사람을 아까 만났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얼굴 인식을 한 다음에 어때요? 얼굴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음성 인식을 하는 거죠.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상대방의 상태가 감정 상태가 어떤지도 파악을 하고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하다면 이 현재 닉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것들도 아마도 정보를 전달받으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대화도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인 일은 우리가 어때요? 인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컴퓨터한테 맡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면 우리의 과학적인, 그렇죠? 학문적인 발전 또는 발견, 성과에 있어서 컴퓨터가 없어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 DNA를 해독한다든가, 그렇죠?
뭐 개놈 프로젝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결국은 요즘에 신약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체물리 쪽에서도 우주 현상을 이해한다든가 이런 데에서도 컴퓨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 분야에 있어서 어떠요? 아주 요즘에 보면 아주 높은 고층 건물들을 시공하는데요. 이 고층 건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건물의 상태들 같은 것을 얘가 파악해가지고 모델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건물 설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보강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안을, 이런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경쟁력인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하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컴퓨팅 사고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